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방통위와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께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또 틀이 달라지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조직의 틀이 달라진다든가 또 분리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찬반 입장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조직의 틀이 크게 다를 때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은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건물, 방통위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무실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방미통일법이 통과가 되면은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정무직 위원들만 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소위 2인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를 탄핵했습니다. 불법적이라고 하면서 그 불법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심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이렇게 시비거리를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방통위 소송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가운데는 유일한 것일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 부처는 마땅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소송 가운데는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도 있습니다. 소송비가 제로가 되면은 이런 중요한 소송에 손을 쓰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들었나? 그것은 특정 방송사,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정 진영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방송을 흔히 전파를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고 방송 중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on air라고 하죠. 그만큼 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를 찍어내고 나면 이 자리에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방위원장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박수를 치고 공감을 표하는 인사를 앉힐 때 우리나라의 방송은, 언론은 과연 독립적인 것일까요?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합니다. 기능이나 구조가 크게 달라질 때 그렇게 함으로써 또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조직 개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료 방송 관리 권한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문제는 그간 줄곧 논의돼 오던 이슈였습니다. 방통위라는 이름을 유지하고도 진행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것은 부칙에 있는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 때문입니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으로도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도 다수당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대원칙을 만들었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몸으로 직접 알게 됐습니다. 저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경찰의 고발, 감사원 고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 다수의 고소 고발건이 있었습니다. 저인망식으로 고소 고발을 하더니 국무회의에서 직무 배제시키고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정상적인 휴가 신청도 반려했습니다. 휴가를 못 가서 불만이란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괴롭혀서 사퇴시키려고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서 중요한 안건 심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수신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말에 끝냈어야 할 방송국들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도 의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위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으로 요약됩니다.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미통위가 되면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을 거치는 동안 2명으로 유지했던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5명이든 7명이든 9명이든 복구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거대 민주당의 힘입니다. 제가 방송계의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방송 3법도 허점이 많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대안을 찾았더라면 훨씬 촘촘한 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노사 공동 경영을 만드는 편성위원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 앞에서 야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수백 개의 화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뜻도 있겠지만 법까지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다수당의 시도에 저항하려는 분들의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펄지, 숙청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소속 언론사와 이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BS 홍영선 기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계법이 이제 국회 전체회의랑 본회의 통과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한 발언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법일 것입니다. 법치, 법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바로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이 제가 불법적이라고까지, 불법과 불법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어떻든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그 즈음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